스텝 스터디를 리뷰해 보면서 여기서 사용된 혈압 측정 값의 특징과 우리 일상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에게 과연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스터디는 얼마 전 NEJM에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60에서 80세 사이에 노인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암은 SBP 110에서 130 사이를 목표로 했고 스탠다드 트리트먼트 암은 SBP 130에서 150 사이를 목표로 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스트로크,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acute decompensated heart failure, coronary revascularization, AP, death from cardiovascular cause를 컴포짓한 엔드포인트를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사용했습니다. 8,511명이 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시작 1년 뒤 팔로업 했을 때 민 SBP는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그룹은 127.5, 스탠다드 트리트먼트 그룹은 135.3이었습니다. 3.34년 동안의 메디안 팔로업 기간 동안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그룹에서는 3.5% 발생했고 스탠다드 트리트먼트 그룹에서는 4.6% 발생해서 인텐시브하게 혈압 측정한 그룹에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적게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자드 레이셔는 0.74였습니다. 아웃컴 중에서 특히 스트로크 예방 효과가 두드러졌는데요. 하자드 레이셔는 0.67이었고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도 0.67로 상당히 예방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큐트 디컴펜세이티드 하트 페일러도 감소로 했고 CVD 데스도 감소했지만은 통계적 유의성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혈압을 철저하게 조절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 저혈압은 인텐시브하게 조절한 군에서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60에서 80살 사이의 고령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치기 혈압 110에서 130 사이로 조절하는 인텐시브한 혈압 조절이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예방 효과를 더 보였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 사용한 혈압 측정 방법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오피스 BP를 사용했고 의료인이 그 혈압 측정하는데 같이 있었습니다. 환자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5분 이상 휴식을 취한 다음에 밸리데이션 되어 있는 자동 혈압계를 가지고 1분 간격으로 3번 측정한 혈압의 평균값을 사용했습니다. 즉 AOBP를 사용했고 어텐디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의료인이 있는 상태에서 AOBP 값을 측정한 어텐디드 AOBP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구 대상군의 평균 나이는 66세 정도였고 베이스라인에서 혈압은 146에 82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프레이먼 리스크 스코어를 계산했었는데요. 15% 이상을 고위험군으로 봤었고 프레이먼 리스크 스코어가 15%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65% 정도 차지했습니다. 스탠다드 트리트먼트한 혈압군과 인텐시브하게 트리트먼트한 혈압군은 연구 기간 내내 일정한 정도의 혈압 측정에 차이가 있었고 그런데 특이하게 볼 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혈압 조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약의 개수가 2개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혈압을 130 미만으로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조절하는 데 필요한 혈압약의 개수는 일반적으로는 3개 가까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특이하게 1.9개 정도만으로도 혈압을 130 미만으로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 오피스 BP에 적용하는데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기존 RCT에서는 혈압을 인텐시브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혈압약이 3개 이상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혈압약이 2개가 안 되는데도 혈압을 130 미만으로 인텐시브하게 조절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연구에 참여하는 분들이 혈압이 조절이 아주 잘 되는 분이었거나 아니면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혈압 측정 값이 우리의 루틴 오피스 BP보다 더 낮게 측정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보면 인텐시브하게 트리트먼트 한 구는 연간 1% 정도 발생했고 스탠다드 트리트먼트 구는 연간 1.4% 정도 발생해서 하자드 레이션은 0.74였습니다. 스트로크와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이 많이 감소하였고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은 의외로 많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카디오바스큘라 데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약간 감소했지만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올코즈 데스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60에서 80사이의 고령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혈압 조절을 했는데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는 예방을 했지만은 올코즈 데스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약간 이 연구를 좀 비판적으로 볼 만한 점이기도 합니다. 인텐시브하게 트리트먼트한 군이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보다 CVD 발생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6개월 이전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부터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발생이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포텐전, 혈압이 110에 50 미만으로 감소하는 하이포텐전이 인텐시브하게 조절한 구는 3.4%에서 발생했고 스탠다드 트리트먼트에서는 2.6% 발생해서 약 0.8% 정도 인텐시브한 군에서 저혈압이 더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싱코프는 숫자상으로는 인텐시브 그룹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했지만은 워낙 드물게 발생해서 통계적 유의사항은 없었고 혈압을 철저하게 조절했을 때 기립시 현기나 싱코프, 낙상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가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행히 기립성 저혈압이나 싱코프, 낙상에 따른 골절 리스크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인텐시브하게 혈압 조절한 군이 스탠다드하게 혈압 조절한 군보다 CVD 리스크가 적었고요. 그것은 연령대인 60대와 70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고 남성에서 약간 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SBP 값에 따르면은 베이스라인 SBP가 152 이상인 경우에는 인텐시브하게 혈압 조절한 군의 예방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10-year 프레기엄 리스크가 15% 미만인 저위험군은 인텐시브하게 조절하나 스탠다드하게 조절하나 CVD 발생의 위험도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이것은 좀 특이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10-year 프레임 리스크 캘큘레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프레임 리스크 캘큘레이터는 2008년 서큘레이션에 발표된 저널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프로파일 저널에 따른 캘큘레이터입니다. 이 연구 대상자가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임을 고려한다면
이 캘큘레이터로 10이어 리스크가 15% 이하인 경우를 만들어 보자면 남성의 경우에는 60세이면서 혈압만 140이고 그 외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고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흡연자도 아니고 당뇨도 없고 즉 60세이면서 고혈압 외에는 다른 CVD 리스크는 전혀 없는 경우에나 10이어 프레임 리스크 스코어가 10이어 리스크가 15% 이하가 되게 됩니다. 즉 10이어 프레임 리스크가 15% 이하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고혈압 외에는 다른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거의 없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 고혈압 외에 다른 메이저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가 없는 경우에는 인텐시브하게 조절하나 스탠다드하게 조절하나 CVD 리스크 예방 효과는 차이가 없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N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 측면은 나중에 추가 분석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텝 스터디는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암이 따로 있었는데요. 즉 호흡 BP 측정 같은 것을 통해서 집에서 가정혈압 측정 값을 앱으로 전송해서 의료인이 그 가정혈압 측정 값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환자의 약을 조절하고 환자에게 권고하는 그 매니지먼트를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하는 군을 따로 두었었습니다. 이렇게 앱을 통해서 가정혈압 측정 값에 따른 혈압 조절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를 하는 군과 유저 매니지먼트를 하는 군이 둘 다 혈압 조절을 인텐시브하게 하면 CVD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애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한 군이 스탠다드 트리트먼트 군만을 비교하면 애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를 한 군이 유주얼 매니지먼트를 한 군보다 CVD가 좀 더 많이 발생한 고위험 군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연구 프로토콜을 보면 1대1로 그 랜더마이제이션을 했다고 돼 있고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 의료기관별로 랜더마이제이션을 했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 애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를 한 의료기관이 이 의료기관에 좀 더 고위험군 고혈압 환자가 포함이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랜더마이제이션이 아주 제대로 되었다면 왜 애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를 한 군의 CVD 리스크, CVD 발생률이 유주얼 매니지먼트보다 더 높게 나왔는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논문이 따로 발표된 다음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